전해드린 대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보복성 공습을 이어가면서 확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박노벽 전 주 러시아 우크라이나 대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대사님, 지금 러시아가 지난번에 이제 크림 대교가 이제 폭발 사고가 일어난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우크라이나를 공습을 하고 있는데, 자, 지금 이 상황 어떻게 전해 듣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네, 저도 그 현지라든가 언론 통해서 접해 보니까 그 푸틴 대통령이 이제 경고하고 또 보복적인 조치를 하겠다는 데 대해서 거기에 그 본인의 이제 말이 그대로 행동에 옮긴다는 걸 이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84개에 해당되는 그냥 지대공 미사일 뭐 여러 공격 수단을 써서 되게 수도를 공격을 하지 않거든요. 수도권까지 이렇게 쳐가지고 거기에 뭐 민간 시설 또 병원, 학교 이런 걸 공격하는 거 보면은 상당한 이제 경고성 수위를 높이는 것 같습니다. 네, 러시아가 군사 시설도 아니고 민간 지역, 특히 또 주요 기반 시설을 공격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네, 이게 이제 러시아의 이제 전략 중에 하나인데요. 이 전쟁이 벌어지면 이제 전시 경제라든가 민간 그 지지층에 대한 그 의지를 꺾기 위한 그런 이제 심리전의 효과를 얻기 위한 겁니다. 근데 이건 뭐 전쟁법이나 이런 데서 비대칭적으로 이렇게 민간인을 학살한다든가 이런 거는 맞지 않는 거죠. 그렇죠. 네, 좀 수법이 좀 잔인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거는 일종의 이제 전쟁 범죄도 마찬가지인데 그걸 잘 알고 있을 이제 푸틴이 이렇게까지 계속 밀어붙일 수 있다는 거는 뭔가 이제 자국 내에서도 그렇고 뭐 동맹국이라도 그렇고 뭐 그런 자신감이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뭐 서방의 지원이 없다면 자신감이 있다고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 전쟁이라는 게 영향이 한 나라에만 미치는 게 아니라 여러 주변 국가에 관련된 이해관계가 복잡한 문제라서 푸틴의 생각대로만 움직여지지 않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크림반도와 같이 이런 자기들이 핵심 이익으로 생각하는 지역은 공격하려고 생각하지 마라 하는 경고성 또는 이제 이렇게 수위를 올려서 현재와 같은 상태에서 종전 뭐 전쟁 그를 이제 좀 종료하자라는 뜻도 간접적으로 전달한다고도 보여집니다. 네,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우크라이나 기반 시설, 에너지 관련 시설들을 공격하면서 이게 유럽의 에너지 대란까지도 노린 거란 해석이 나오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에너지 지원도 좀 해줘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그런 부분도 있고요. 에너지 이제 그 대란을 이제 일으키려면은 아무래도 지난번에 그 파이프 노르드 스팀 그런 이제 공격과 같은 거가 있어야 하는데 이거는 뭐 직접적으로 유럽에 대해서 유럽 자체가 지금 대응을 지금 저장 시설을 높인다든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직접적인 영향까지는 제한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뭐 어쨌든 뭐 지금 우크라이나를 이제 계속해서 공격하는 거는 이 러시아 내 군부라든지 강경파 세력들이 푸틴 대통령에게 계속해서 이제 뭐 압력을 넣는다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조언을 넣는다고 할까요? 이런 말이 압박을 넣는 거죠. 그런 게 이제 통하나 보죠. 아무래도 이제 정치적인 그런 관계에서 보면 푸틴 대통령도 정치인이다 보니까 자기들의 이제 지지층이 핵심 극단주의적인 유라시아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체첸 수장인 그 카딜로프라든가 프리고진이라고 이제 와그너 그룹 용병단을 보내가지고 아주 적극 지지하는 열성파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쪽도 어느 정도 내가 좀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라는 모양새를 보여야 하는데 거기 따라갔다가는 러시아가 이제 망하게 생겼으니까 어느 정도 이제 균형을 잡으려고 이제 노력을 하겠죠. 정말로 저희가 우려하는 게 다음 카드가 나올 수 있을까라는 거거든요. 이제 푸틴 대통령은 추가 테러 공격을 하면 더 가혹한 대응에 나서겠다라고 말한 상태예요. 뭐 이렇게 애매모호성을 두어서 우리가 되게 이제 가혹하다면은 뭐 핵 또는 뭐 대량 살상 무기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이건 하나의 이제 그 위협용이고 뭐 더 이제 우크라이나가 이제 이런 전시 경제에 운영할 수 있는 데 대한 타격을 줄 수 있는 목표물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뭐 철도라든지 뭐 다른 여러 가지 기반 시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면밀한 그 군사 핵심 시설을 공격할 수 있을지가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모호한 발언 중 하나가 아까 저희가 이제 뭐 보도에서도 전해드렸지만 푸틴 대통령이
그 국제 원자력 IAEA 사무총장 네. 만난 자리에서 네. 자포리자 원전이 좀 우려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무슨 네. 의미인가요? 근데 이제 병합을 했지 않습니까? 예. 자포로지아, 헤르손 뭐 2개, 4개 지역을. 네. 자포로지아가 이제 자기 나라 영역권이다 이거죠. 영토대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뭐 시설이나 자산은 자기한테 공격하지 넘어왔다 마라. 해서 운영권을 이제 러시아 자산이다라고 이제 했어요. 근데 예. 이제 운영은 당연히 이제 우크라이나 직원들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또 공격이라든가 탈환하려고 하지 마라 하는 메시지도 하나 있는 것 같고요. 예. 이중적이죠. 왜냐하면 핵무기를 갖고 있으면서 다른 나라가 핵무기를 확산하는 거는 그 상대적으로 이제 약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확산은 방지돼야 한다 하는 이제 두 가지 메시지를 보내는 제스처를 취한 것 같습니다. 예. 우크라이나가 이전부터 미국에 더 무기를 좀 지원해달라 네. 요청을 했지만 네. 미국이 괜히 러시아를 자극하는 그렇습니다. 모양새가 될까 봐 좀 자제한 면도 있었는데 네. 이번에 백악관이 빠른 시일 내에 또 네. 첨단 무기를 남상.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혹시나 또 푸틴 대통령을 자극할 수도 있을 거라고 보세요. 그게 이제 서방이나 미국이 줄 때 고려할 이제 딜레마 중에 하나인데요. 예. 뭐 제가 보기에는 2대 정도 금년말 준다는 건 좀 세 발의 핀 같습니다. 네, 좀 이왕 이렇게 전세를 겪으려면은 재래식 무기로 지금 재래식 무기를 싸우는 건데 겨우 2대 지금 금년말에 주고 6기는 뭐 언제 또 만들어서 줄지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보면은 이게 양측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제 무기 수도 충족시키면서 예. 러시아에 대해서 더 자꾸 공격하면 우리가 앞으로 더 많이 줄 거야 하는 이제 메시지를 보내는 건데요. 미국으로서는 뭐 꽃놀이패를 하고 있는 거죠. 예. 네. 그 대사님께서는 이제 러시아 대사도 하시고 네. 우크라이나에서도 이제 대사를 네. 하셨으니까 잘 아실 거라고 네. 여쭤보겠는데 네.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이제 사이가 나쁜 거는 예전부터 알고 있었고 네. 우크라이나가 서방 세력과 사이가 좋았습니까? 아니면은 이번을 기회로 해서 좋아지는 겁니까? 2014년을 계기로 그러니까 마이단 혁명을 통해서 이제 친러 대통령을 이제 퇴거시켰지 않습니까? 예. 푸틴. 그때부터 굉장히 더 가까워진 것 같고요. 예. 그 전에도 사실 브리진스키 전 안보보장관이라든가 이런 미 정책 그 라인에서는 상당히 이제 우크라이나를 어떻게든지 좀 그 친유로파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국내에서 우크라이나 내에서 50대 50이었죠. 친러, 친서방. 근데 이제 2014년에 크림을 이제 병합하면서부터 이제 완전히 우크라이나 자체가 서방화를 기구하고 지금 전쟁을 통해서 완전히 이제 EU도 가입하자 뭐 이런 나토도 생각할 수 있다까지 가는 거 보면 예. 미국이 원하는 전략이 지금 상당히 그대로 이제 진행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최근 전쟁 상황만 보면 우크라이나가 좀 더 파죽지세인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네. 이번에 러시아가 보복 공격을 하면서 네. 이걸 기점으로 전황이 어떻게 바뀔 거라고 좀 전망도 하십니까? 전황이 이제 좀 더 격화되는 거죠. 이제 거의 전면전 비슷하게 이제 확전이 된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러시아로서는 지금 뭐 부분 동원 정도 해놨지만 그게 효과가 별로 많지 않다고 그래요, 군사적으로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무기 지원을 이제 서방이 철저히 잘 해주면 우크라이나가 우위권을 좀 차지하는 게 그러니까 지금 한 3, 4주 동안에 아주 굉장한 많은 진전을 보도록 하려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이제 비가 오고 해서 지형이 막 도로를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이제 진착군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시간적인 이제 상황이 제약이 있다는 것도 이해를 해야 하는 좋겠습니다. 전쟁이 좀 더 길어질 수 있는. 길어지면서 이제 격렬해지는 거죠. 그러면 지금 서방 그리고 미국, 유럽 다 네. 지금 무기 뭐 네. 여러 가지 지원을 약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이제 러시아가 서방을 향한 전면전 으로까지 네. 확대될 뭐 선포할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것까지는 이제 러시아로서는 부담스러울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자체 지금 뭐 소프트웨어라든가 이런 게 다 차단이 됐잖아요. 네. 첨단 무기 이런 걸 만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재래식 무기도 지금 고갈이 돼가고 그래서 러시아 입장에서는 빨리 좀 휴전을 했으면 하는 게 속마음으로 저는 읽혀지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더 빨리 이 기회에 탈환해야겠다는 유혹을 또 받는 거죠. 예. 지금 뭐 마지막으로 자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좀 그
행동을 이 의사 표명을 좀 확실하게 하지 않고 있다는 느낌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은 분들이 많거든요. 앞으로는 우리나라가 좀 어떤 식으로 좀 입장 표명을 해야 될까요? 자유민주주의라든가 이런 가치 면에서요. 당연히 이 부분에서는 러시아가 비난받아 마땅하고 국제법 원칙도 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유엔이나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도 강하게 주장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원칙적인 문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크라이나가 저렇게 지금 일단은 국가 체면으로 국가의 위상을 지켜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필요할 겁니다. 경제적, 인도적 지원 등등을 우리가 좀 해야 할 것 같고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조심해야 할 게 우리 한반도 지금 북한 핵 문제 미사일을 좀 더 우리도 지금 상당히 긴장이 고조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러시아가 여기에 마이너스요. 부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잘 관리하는 게 필요하고요. 지금 제일 저희들이 우려스러운 게 이제 김정은 또 북한이라든가 이런 데서 핵 발언 위협 수위가 자꾸 이제 문턱이 낮아지다 보니까 우리 이제 국내적으로 이게 대한 어떤 좀 더 철저한 대응 이런 게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걸 아는데 우리도 이제 우리 나름대로 역량을 더 키워야겠죠. 이제 그런 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대사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